오늘 셀트리온 장중 자사주 매수를 체결 수량이 5만 주 체결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늘 2.95 하락했고요. 헬스케어가 3.16, 제약이 2.86 하락 마감했어요. 시장도 코스피가 0.77, 코스닥도 0.49 하락 마감했는데요. 시장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장중에 괜찮다가 좀 장중에 다시 빠지기 시작했죠. 자, 코스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쵸? 보면 쭉 이렇게 버티다가 쭉 마지막에 밀리면서 셀트리온도 좀 밀리면서 끝났어요. 오늘 장의 흐름이 그다지 힘이 없었다. 자, 코스피 차트예요. 보이시죠? 주봉으로 한번 봐볼게요. 한눈에 보이죠? 자, 지지는 여기다. 요 라인이다. 중요한 맥자리입니다. 여기가. 버텨줘야 되겠죠. 요 부분에서. 그래서 이 물량을 이제 소화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물량 소화하고 기간 조정 거쳐서 턴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스피 차트를 봤을 때 이게 주봉이거든요. 거래량이 쭉 올라오다가 그쵸? 상승하니까 이때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자금이 밀려왔었죠. 쭉 올라왔다가 최근에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20% 가까이 빠졌다가 살짝 반대게 있는 상태인데요. 그대로 거래량이 쭉 아래로 내려왔어요. 일봉으로 보더라도 그쵸? 최근에 이 하락 장세에서 거래량이 지금 최근에 많이 하락해 있다. 보이시죠? 거래량이 많이 하락해 있다. 자, 그래서 증시 자금 동향이에요. 고객 예탁금을 보면 고점 76조를 찍고 최근에 61조까지 내려와 있다. 신용잔고, 자, 24조 쭉 찍고 23조 5천억 그 부근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조금 가라앉히고 21조 정도 돼 있습니다. 현재.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가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대부분 보시면 시가총액 상단을 비롯해서 코스피 종목이 대부분 파란불이죠. 뭐 LG에너지솔루션은 상당히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살짝 올라온 정도고요. 대부분 증시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보이시죠? 파란불이었고요.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니케이 0.65 상승했고요. 상해는 0.08 강보합권이고요. 항생은 1.42 하락 마감했어요. 자, 그리고요. 미 연준 2년간 10회에서 11회 금리 인상 시사, 세계적 긴축 시대 온다. 연준 2년간의 제로금리 종료, ECB도 연내 금리 인상 예고. 만약에 2년 동안 정말 10회에서 11회를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요, 경기가 그만큼 받쳐주니까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금리를 올렸는데 경제가 안 받쳐줘서 증시나 자산시장이 빠그러져요. 그러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출 겁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나서 다시 시장과 소통한 뒤에 금리를 올리던지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연준의 2017년, 18년 금리의 상단이 2.5%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5.25%였었어요. 지금은 연준의 금리 상단이 1970년대 20%에서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금리 상단이 2% 언저릴 것 같아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7%가 넘어가고 있죠. 금리가 2%라는 거는요, 실제 돈 가치가 마이너스 5% 이상이라는 겁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중요하다. 긴축의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ECB를 비롯해서 일본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긴축의 속도를 절대 빨리 올릴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수십 번, 100번 가까이 언급드렸어요. 자산시장이 실물 경제에 비해서 4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절대 자산시장을
자시할 수가 없고 모니터링하면서 호흡하면서 같이 가는 시대에 이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고요. 결국 연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킹하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극초음속 무기시대 성큼, 러시아 실전서 첫 발사.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극초음속 무기 발사 발표. 극초음속 무기 실제 발사 세계적 유례 없어. 핵탄두 장착하고 대륙간 공격 가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생각보다 전쟁이 좀 길어지고 있죠.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러시아 전쟁 이 부분에는 푸틴 혼자서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 세계 기득권, 금융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과 기타 기득권이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미국에서는 최근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자, 볼게요. 바이든 지지율 급등,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전 수준 회복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에 힘입어 지지율이 큰 폭으로 뛰었다. 바이든 지지율을 지난달 여론조사 당시에 비해 8% 뛴 47%로 올라섰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금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고요. 그리고 이게 전쟁을 봤었을 때요. 지금 2020년도의 시대잖아요. 근데 보통 전쟁을 하면 여기 보면은요. 비행기를 막 띄워요. 그래서 전략 폭격기를 가동을 합니다. 근데 요게 많이 안 띄고 지금 탱크도 굉장히 탱크와 재래식 전쟁을 상당히 오래 치렀어요. 지상군으로 해서 탱크와 오래된 탱크와 총으로 해서 상당히 이상하죠? 그쵸? 그리고 천연가스의 상승이 있었고요. 원유 가격 가스의 상승이 있었죠. 그 여러 가지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과 러시아가 지금 처해 있는 국면.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사력에서 비교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재 지금 서로가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계사적, 인간의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가슴 아픈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서 기득권이 원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질질 끌 것 같긴 한데요. 조금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레키노라 중단 셀트리온 개발비 손상 역대 최대. 손상 누계액 556억 중 절반인 360억 반영. 국내 판매 중단 여파. 셀트리온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개발비 손상을 반영했다. 신약 파이프라인 가운데 임상 및 판매 등이 중단된 규모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약 600억 원 손상 차손 규모 가운데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노라 몫이었다. 국내 판매가 중단된 여파 때문이다. 셀트리온이 지금 감사보고에서 지난해 자산으로 인식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비는 1조 1,615억 원이다. 전년도 1조 681억 원보다 934억 원 늘었다. 그만큼 우리 제품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면역질환 치료제 및 암치료제, 케미컬 의약품에 기타 질환 치료제가 추가되면서 자산화된 개발비 규모가 커졌다. 기타 치료제는 감염성 질환 및 안구 관련 질환 파이프라인이다. 회계적으로 연구 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는 단계는 약물 유형별로 다르다. 신약은 3상 개시 승인 이후,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후, 제네릭은 생동성 시험 계획이 승인된 시점부터,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이후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 자산화한 개발비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이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국내 제약바이오사 중에서 가장 스트롱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단 한 번도 임상에 실패한 적이 없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셀트리온의 개발비 손상 역대 최대가 나왔다.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 국내에서 레키노라가 판매 중단된 여파로 인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흡입형으로서 그 부분을 메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신약을 개발했던 고스란히 그 능력, 임상 3상에 대한 능력과 임상 능력, 그리고 신약을 대한민국 최초로 바이오 신약을 성공했던 그 능력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감염성 질환과 흡입형 항체 치료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고요.
조금 더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셀트리온의 경우 자산항 개발비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임상 및 정부 승인이 난 신약 파이프라인의 개발비는 총 1,467억 원이다. 임상 1상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에 진입한 건이 80억 원, 임상 3상에 들어간 것이 1,382억 원, 정부 승인이 5억 원 규모다. 여기에 손상차손이 반영된 금액은 556억 원이다. 자산화했던 파이프라인 가운데 개발이 중단됐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쓰임새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된다. 전년도 자산 손상이 24억 원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셀트리온 설립 후 최대의 자산 손상이다. 세부적으로 기타 질환 치료제의 손상이 432억 원이고 케미컬 의약품이 100억 원이다. 기타 질환 치료제는 감염성 질환 및 안과 질환 증으로 임상 및 판매가 중단된 경우다. 케미컬 의약품은 순환기계, 신경계, 항 HIV 등의 치료제 프로젝트로 경쟁 환경 및 사업성 변화 등에 따라 손상 차손을 반영했다. 손상 차손 반영된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건 레키노라였다. 레키노라 손상 차손으로 반영된 금액은 360억 원 규모다. 전체 손상 차손의 절반 이상이다. 자, 우리가 알고 계시겠지만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보통 조 단위 이상 들어갑니다. 최소 거의. 미국에서 미국 정부나 이런 보조금을 받은 그림을 보면은요, 어마무시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금액이 최소 몇 조가 들어갑니다. 셀트리온은 고작 레키노라 개발비 1,500억, 변이까지 1,500억, 총 3,000억 프로젝트입니다. 이 개발을 실제 또한 성공을 했어요. 국내에서 판매가 중단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360억 원 개발비 손상 차손을 반영했던 그런 부분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약 하나 개발하는데 몇 천억씩, 바이오 시밀러 하나 개발하는데 램시마 3천억, 허주마 4천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5천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요 돈이 들어가요. 시밀러 하나에. 우리는 바이오 시밀러 개발에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며 신약 또한 레키노라 또한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변이에 대한 부분으로서 아쉽게도 국내에서 판매가 중단됨에 따라서 손상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흡입형으로서 다시 한번 대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죠. 여기에 레키노라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개발을 했던 기술력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면은요, 약간 조금 내용이 굉장히 셀트리온에 대해서 우호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보면은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레키노라의 효과가 미미해졌다. 결국 식약처는 지난달 18일자 기점으로 레키노라의 국내 사용을 완전 중단했다. 해외 판매 역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해외 판매 중단 안 됐습니다. 시장성이 없어진 데 따라 손상 차손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개발비를 감안하면 추가 손상이 반영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셀트리온 관계자는 개발비에 대해선 회계 원칙에 따라 보수적으로 인식한다. 이번 손상 차손이 컸던 이유는 추후 다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레키노라가 국내 사용이 중단된 것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자, 해외 부분은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약을 개발했던 능력은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고스란히 남아있고요. 흡입형으로 대체가 돼서 꼭 성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에 유일하게 증환능이 있고요. 추후 나오는 변이에 대해서도 흡입형 항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창립 20주년 셀트리온, 바이오 의약품 코로나 변이 대응 승부수.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경신한 셀트리온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바이오 시밀러 제품 확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솔루션 개발을 통해 지난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포부이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냈었죠? 그러나 성장폭은 사실 정체가 됐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게 레키노라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겠죠. 그쵸? 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병원에 대한 시스템만큼 과부하, 요 두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품군을 보게 되면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특히 램시마가 선전을 많이 했고요. 트룩시마, 허주마,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램시마가 특별히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을 보여줬고요. 트룩시마는 가격 인하와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셀트리온의 사실 지난해 실적인 성장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이 트룩시마가 또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 SC의 유럽 내 성장 속도 및 시장 반응을 볼 때 앞으로도 점진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차세대 성장 동동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램시마 SC 후속 항체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강화에도 나선다. 셀트리온은 램시마 SC, 트룩시마, 허주마, 유플라이마 등 시장에 선보인 5개 바이오 의약품에 이어 추가로 6개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 중 최소 5개 제품에 더해 2023년까지 출시 지역을 확대하거나 신규 출시를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게 바로 셀트리온의 본래 펀더멘탈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매출액 이제 2조이다. 20조까지 갈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코로나 변이 대응 플랫폼으로서 진단키트 치료제로서는 케미칼과 바이오의약품 다 가지고 있죠. 진단키트 그리고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개발도 가속화한다. 이걸 가지고 차세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로도 확대가 가능하다. 또한 흡입형 항체 치료제와 치료 후보 물질 CTP63상의 안정성을 확인을 하고 글로벌 임상 3상의 흡입형 항체 치료제에 돌입을 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해 주력 항체 바이오시밀러 및 코로나19 솔루션 제품군 매출 확대 등으로 양호한 실적을 이어갈 수 있었다. 올해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역량 집중을 통해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 일반적인 내용이고 마지막 부분은요. 중요한 건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 회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꿈이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실 자랑스러움이 되겠죠.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나왔듯이 이제 제약 바이오, 누구나 제약 바이오 회사라고 하면 셀트리온이라는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 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 매출 1년 만에 36배, 코로나 진단키트 덕분 지난해 매출 846억 원, 2020년 23억 6천만 원서 급성장했다. 사실 올해는 더 기대가 됩니다. 2022년도는 진단키트 매출이 정말 많이 기대가 된다. 단 지금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정세에 잦아들게 되면 다시 진단키트 수출 소식이 들려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USA의 지난해 매출액은 846억 원으로 약 35.8배 23억 6천만 원에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의 미국 매출이 본격화된 덕분이라며 매출이 늘면서 수익도 개선됐다. 셀트리온 USA는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케미칼 의약품 사업 확대와 판매 유통망 구축을 위해 2018년 설립한 현지 법인이다. 이 회사 지분 100%를 셀트리온이 보유하고 있다. 우리 자회사죠. 셀트리온 USA 설립 첫해에는 아예 매출이 잡히지 않았고 2019년 매출은 19억 원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에 뛰어들면서 외형이 크게 확대됐다. 현재 셀트리온 USA는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제품 디아트러스트를 미국 국방부 등에 공급하고 있다.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제품인 디아트러스트 홈테스트는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없어서 못 팔리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누구도 케미칼 의약품을 미국에서 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이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바이오 시밀러까지 같이 램시마 SC는 신약으로서 미국 시장을 반드시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셀트리온의 오늘 수급 화면인데요. 오늘은 연기금이 좀 팔았고요. 투신하고 금융투자가 팔았습니다. 보험하고 사모펀드하고 기타 법인은 좀 들어왔는데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기관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의 물량이 이 기관으로 넘어왔다. 회계 이슈와 상당히 맞물려 있다는 그런 냄새가 많이 나죠. 밀어놓고 이 기관 물량 쪽으로 해서 물량을 모아갔다. 자, 오늘은 빠졌지만 저는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회계 이슈가 종식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 차로서 반드시 도착할 거라 봅니다.
셀트리온의 분봉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빠지고 시작해서 그다음에 올랐다가 갭으로 빠지고 시작해서 쭉 박스권 시장 밀리면서 같이 밀렸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일봉상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자, 빠지고 박스권 상승하고 그리고 살짝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지지가 있어요. 이평선 등 지지와 일봉상 지지가 모여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근에서 다시 올라가리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미 주가가 너무나 싸기 때문에. 그쵸? 여기 일봉상 지지가 모여있고요. 11선, 61선, 21선 다 따라오면서 지지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셀트리온의 장기 주봉 차트이거든요. 자, 요거 보고 마칠게요. 자, 이때 1년, 2년, 3년, 4년, 길게 4년 정도, 3년 반, 4년 정도의 박스권이었는데요. 이때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이때 가격이 대략 29,000원 그랬어요. 2014년도. 자, 확대해서 볼게요. 29,000원. 근데 자, 여기까지 10만원까지 보이시죠? 먼저 여기서부터 상승이 한번 나오니까 이때가 12월달 그리고 이때가 4월달 불과 4개월 만에 29,000원부터 8만원 근방까지 가요. 79,000원 8만원 근방까지 29,000원에서 지금 8만원 근방까지 4개월 만에 상승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4개월 3년이 넘는 4년에 가까운 박스권을 4개월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쵸? 그게 에너지가 응축되면 나오는 모습이에요. 올해 합병과 그리고 기업 가치의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여기서도 2015년 12월 여기서 봐도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 대략 6개월이면 자 5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6개월이면 순식간에 치고 올라왔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항상 언급드렸던 8월 2017년 4월부터 79,000원 8만원대부터 저점 이때가 4월입니다. 그리고 이때 고점 2월 그러면 대략 2017년 4월이면 8개월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3월, 4월 대략 한 8만원 정도부터 이때 먼저 한 1월 달까지 그럼 대략 한 8개월 그쵸? 그럼 그 뒤에 최고점은 대략 한 11개월, 9개월 만에 계속되는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8개월에서 11개월 사이에 이 박스권을 뚫고 제대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년의 박스권 분명히 에너지 터지면 그리 길지 않은 4년 동안 질질질 힘들게 했어도 결국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년 미만에서 이 4년의 박스권을 뚫어나가는 시기가 옵니다. 결국 비슷해요. 3년, 4년 길게 고생하더라도 1년 미만입니다. 대부분. 미만이면 이 에너지 응축하고 터지는 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 셀트리온의 응축되는 시기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기 이제 회계 이슈가 끝났어요. 4년이 가까운 그 시간 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끝났다. 자, 그리고 합병과 기업 가치의 성장이 남아있다. 우리는 그 모습과 함께 묵직하게 동행하자고요.